시카고 갈비의 명가, 시카고 갈비 하우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목요일 세븐데이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6월 12일인 오늘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공항 인근에서 런던으로 향하던 인도 항공 여객기가 이륙 도중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이륙 후 약 625피트쯤 도달했을 때 신호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무원 12명을 포함해 242명의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한 사람만 빼고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BBC 방송은 탑승객 국적은 인도 169명, 영국 53명, 포르투갈 7명, 캐나다 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기종은 보잉 787-8 드림라이너로 밝혀졌습니다. 팀 면세 법안이 상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저소득층 지원 약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팀 면세 법안은 2025년부터 식당, 미용실, 호텔 등 전통적으로 팁을 받아온 업종 종사자들의 신고된 팁 소득에 대해 최대 25,000달러까지 연방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한 방식이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세운 대표 공약인데다가 공화당 내 지지세도 강해서 하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 면세를 두고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법안의 기본 취지였지만 오히려 실제 혜택은 중간 소득층 이상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연소득이 16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 팁 근로자는 법안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미 전국 이민 단속 현황 업데이트와 대응 방안을 위한 기자회견이 12일 목요일 오전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미국 전역 이민 단속 업데이트 상황과 예산안 통과가 미치는 영향과 미 교협의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회 예산안은 5월 20일 하원 통과 후 상원 자체 법안 마련 중이며 7월 4일 자체 기한, 하원 통과 버전과는 다른 법안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원 통과 법원 이민 관련 사안 관련해서 이민 단속 예산 대폭 증액은 이민 단속에 약 1,850억 달러가 배정되며 현 예산의 약 80배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장벽 및 보안 강화는 516억 달러로 국경 장벽 건설 및 유지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미교협의 요구사항은 인종 프로파일링을 조장하고 커뮤니티를 파괴하며 유색인 노동계층에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주는 이민 단속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군사적 이민 단속, 특히 LA에서의 군대 철수와 전술부대 투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의회가 신속히 행동하고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민자 공격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안의 통과를 저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불법적으로 구금된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고 아시아계 커뮤니티가 이민자들과 연대해 행동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백인에 가까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연대와 공동행동 그리고 서로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결의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경제에 유학생들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제교육자협회가 2023년에서 2024학년도 전국 유학생 11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등록금, 기숙사, 생활비 지출 등을 통해 미국 경제에 438억 달러를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유학생들은 교육과 주거, 소매업 등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37만 8,175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학생들로 인해 대학에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유학생의 증가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것이 설명입니다.
주별로 보면은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많았고 뉴욕주에서는 13만 5,800명으로 63억 달러를 기여했습니다. 이외에도 텍사스주, 매사추세츠 등이 각각 25억 달러와 39억 달러로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학별로 보면 뉴욕대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유치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외에도 보스턴의 노스 이스턴 대학교, 컬럼비아대, 애리조나 주립대, 캘리포니아주 USC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아를 선호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을 중시했던 한국에서도 이제는 여아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심지어 개발도상국에서도 남아 선호 현상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7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딸을 선호하는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들이 여아를 축복으로 여기는 시대가 됐다고 언급했는데요. 출산 남아수가 훨씬 많았던 중국과 인도 등지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아들에 대한 선호가 급격히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태아 성별을 확인하는 초음파 검사가 보편화된 1980년 이후 여자 태아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1980년대 감소한 여아 수는 약 5천만 명, 2000년에는 약 170만 명에 달했습니다. 2015년까지도 남아 출산 초과수는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상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